여기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렌지를 생각해보세요. 무슨 색인가요? 좋아요, 너무 쉬웠어요. 다시 해봅시다. 여객기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제트기가 혹시 흰색 아닌가요? 대부분 여객기가 흰색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왜 그런 거지? 글쎄요. 저는 원래 비행기를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질문의 답을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물론 모든 비행기가 흰색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네, 화려한 색깔의 비행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에서 운항하는 항공사인 망고는 비행기가 밝은 주황색입니다. 헝가리에 본사를 둔 위즈 항공사는 부분적으로 밝은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칠해진 비행기가 있죠. 저는 왠지 노란색일 거라고 추측했었는데 틀렸네요. 그리고 밝은 녹색 비행기를 가진 시베리아 항공 S7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매우 드문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비행기는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의 여름 옷들 중에서 티셔츠든 바지든 가벼운 탱크톱이든 적어도 한두 가지 흰색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운 날에 흰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햇빛을 반사하는 묘한 성질 때문입니다. 햇빛을 흡수하는 어두운 색깔과 비교해보면 여름에 검은 옷을 입으면 왜 더 더운 느낌이 드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의류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제작사들은 비행기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흰색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흰색은 가열을 최소화하고 태양 방사선에 의한 잠재적 위험도 줄여줍니다. 항공기의 일부 부품은 플라스틱, 탄소 섬유, 그리고 섬유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부품들은 이글거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의 앞부분과 비행기의 모든 제어 표면은 항상 하얀색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 합작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는 추가적인 반사력을 지닌 특수 흰색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 때 발생하는 열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즉 콩코드가 한때 시속 2180km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훨씬 더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문제로 귀결됩니다. 흰색 항공기가 더 저렴하니까요. 모든 비행기는 제작될 때 흰색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추가되는 페인트층이 항공기의 무게를 450kg 이상 증가시킬 것입니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값이 비싸다고 생각했다면 전보 제트기 연료비를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페인트 값도 꽤 비쌉니다. 즉, 한 대 비행기를 칠하는 데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쓰려고 한 예산을 약간 초월하네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비행기를 팔기로 결정한다면 보통 흰색 비행기보다 밝은 노란색 비행기를 파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것을 다시 칠하는 비용을 누구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또 균열이나 찌그러짐, 기름 유출 등 어떤 손상이 있는 경우 바탕이 흰색이면 고장을 발견하고 수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순서가 바뀌었네요. 만일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구조대원들이 흰색 비행기를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2011년에 한 연구에 의하면 새들은 어두운 색깔의 비행기에 비해서 흰색이나 밝은 색의 비행기에는 자주 날아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좋아요. 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왜 비행기는 그렇게 높이 날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상업용 제트기의 순항 고도는 약 1700km입니다. 세상에,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고층 건물이나 산 같은 높은 곳에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만 날 수는 없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고도는 무작위로 선택된 숫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땅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이는 항공기가 공기가 희박한 대기를 통과할 때 저항을 덜 받고 연료를 덜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더 낮은 고도에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 더 잘 작동하는 항공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비행기가 그렇게 높이 나는 데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반가워할 만한 이유죠. 고도가 높을수록 뇌우를 만나거나 구름에 갇힐 염려가 없습니다. 구름에 갇힌다는 건 농담이에요.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이동할 수 있지만 난기류 때문에 비행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요, 난기류라는 말만 들어도 공황 상태에 빠지는 승객들이 있을 거예요. 조종사나 승무원은 가능하다면 난기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요,
비행기가 운행 중일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세요. 1700km의 순항고도 역시 대부분의 새들이 나는 높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한두 마리의 새가 비행기 전체를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낫겠죠. 물론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새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중에 뭔가 이상이 생겨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높이가 안전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높은 고도는 조종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지도 모르죠. 그래서 비행기는 정말 높이 날아야 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비행기 창문에 있는 그 구멍들은 뭐죠? 좀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그 구멍의 이름이 블리드 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아이고. 하지만 무시무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구멍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항공기 객실은 비행 중에 압력이 조절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조종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바로 기절할 수 있습니다. 왜 비행기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모든 공기를 실내로 뿜게 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익숙한 지상에서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외부와 실내의 압력 차이가 너무 커지면 내부에 응축된 공기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찾아 비행기에서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그 이상한 이름의 구멍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 창문은 3중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창은 여러분이 거기 도대체 왜 그런 구멍이 있는 걸까 호기심 어리게 관찰하면서 지문을 남기게 되는 창문입니다. 두 번째 창문은 그 이상한 구멍들이 있는 중간 창문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창문은 험한 압력 차이를 견뎌내는 부분입니다. 작은 구멍의 목적은 실내 압력이 외부 창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창문에 무슨 일이 생겨 깨지게 되면 중간 창문이 외부의 기압 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공기 엔지니어들이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비행기는 북극 위를 날아가지 않을까요? 알고 보니 비행기는 비행 경로에 관한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여객기는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들 때문에 티베트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순항 고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지 않냐고요? 네, 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8,848m입니다. 순항 고도와 1,800m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불안할 정도로 가까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히말라야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실내에서 감압이 일어나고 모든 승객들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5분에서 20분 안에 비행기는 승객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고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문제는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네요. 북극을 피하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물론 여러분을 북극까지 데려다줄 전세기는 있을 거예요. 다만 상업용 항공사의 경우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행기는 비상시에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항상 6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개의 엔진이 달린 비행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3개 또는 4개인 큰 항공기들은 북극을 가로지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만약 비행기가 추락해서 북극에 추락할 경우 생존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가혹한 상황을 견뎌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조종사들은 지구의 자기극 가까이에 비행하는 것은 악몽 같은 일일 거라고 하는데 항법 장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산타클로스의 영웅을 침범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타클로스의 나쁜 어린이 목록에 올라서 선물을 못 받게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비행기나 항공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비행기를 노란색으로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